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설 잘 보냈나요? 조금만 해주세요. 오늘 문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했던 문제니까, 했던 부분이니까. 자, 1번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체결된 계약은 유동적 무효죠. 자, 유동적 무효는 아직은 무효지만 유효가 될 가능성을 남기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은 유동적이 아니라 확정적.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일 수 있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비록 토지를 사고 팔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한 사람은 토지를 줄 의무를 지고 한 사람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거지만, 아직은 허가 날지 안 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은 했지만 서로 간에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해지할 수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소송 제기할 수도 없다고 했죠. 2번은 O. 자, 무효행위의 전환은 첫 번째 행위가 무효가 되면 다른 두 번째 행위로서의 전환이 가능한 것이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요식 행위를 요식 행위로 추측을 해주고 싶어도 요식은 형식이 필요하니까 추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요식에서 요식은 전환이 안 되고, 거꾸로 요식에서 불요식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추인,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해야 되는데, 다만 7살짜리 아들이 계약을 한 경우에 그 법정 대리인은 그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럼 법정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의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가능하므로 취소권자가 반드시 추인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17살짜리를 하나 대입시키면 17살짜리는 취소권자가 되죠. 그러나 19살이 되기 전까지는 추인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 법정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실제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건대 이건 취소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일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행동들이었는데, 그 중에 그 이행의 청구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할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반대쪽 취소의 상대방이 할 때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쪽이 하든지 법정 추인 사유가 되는 게 있고 어느 한쪽이 할 때만 되는 게 있다고 했죠. 그게 한쪽이 할 때만 되는 게 6번 맞죠? 그래서 이양, 이렇게 이자와 양자 이렇게 따라고 했죠. 자, 7번. 취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즉 소급에서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죠? 2.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자, 우리는 흔히 다 취소라고 하지만 사실은 취소는 주고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취소고, 주고받기 전에 하는 것은 취소라는 용어를 써도 사실은 철회가 정확한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회입니다. 철회.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서 취득한 권리를 제하대승, 승계인은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인이든 취소권을 승계하지만 취소권만을 승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맞습니다. 4번 통과. 길어서 이렇게 풀었나요? 전혀. 길든 안 길든 그냥 순서 쫙 읽어 내려가다가 한참 읽고서는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 자, 그렇겠죠? 그래서 길면 통과입니다. 그래서 5번을 먼저 읽을 수 있었다면, 취소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강박, 제한 능력 등 취소 사유가 있으면 다시 취소할 수 있다. 한 번 취소를 하고 나면 무효가 되죠. 그 무효는 유동적입니까? 확정적입니까? 그럼 확정적이란 말은 다시는 고칠 수 없다죠. 그럼 한 번 확정적 무효가 되고 나면 다시는 취소할 수 없죠. 5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4번은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읽었잖아요. 길게 읽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자,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거나 매수인이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그 전에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이 갑과 을이 매매를 하면 설령 을이 갑을 사기쳤다 하더라도 이 매매는 갑이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럼 취소하기 전에는 이 계약이 유효죠. 그럼 취소하기 전에는 계약이 유효라면 갑은 을한테 매매함으로써 등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다시 지우라고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아직은 유효니까. 계약이 유효면 갑은 을한테 돌려달라고 말할 수 없죠. 계약을 무효가 돼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갑이 사기를 당한 갑이 이 토지를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이미 그 매매를 취소하겠다는 표현이 담겨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취소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를 한다는 그 말 안에는 이미 취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무효가 됐으니까 나는 돌려받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게 포함되어 있죠. 그럼 하나의 의사표시 안에 사실은 그 안에 속해 있는 다른 의미가 존재할 때 복잡하게 이런 걸 포함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려운 용어인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게 4번. 설 끝나고 이제 그 감정이 폭발해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할 수 있다, 없다? 원래 설 끝나고 나면 그런 말 많죠. 이혼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만 남편이 이혼 못 해준다, 이혼해준다 소리는 안 하고 그럼 재산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산 나누자는 소리에는 이혼에는 동의한다는 표현이 담겨 있나요? 네, 그런 게 포함적 의사표시. 자, 오늘 이제 물건 제도로 갑니다. 199페이지를 먼저 펴니다. 오늘 하는 거는 중요하기도 할 뿐더러 그 음이 아니라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한 게 아니라 나와요. 그냥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놓으면은 시험장에서 이 부분은 한 3문제 정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장에서도. 자, 우리가 부동산 물건 변동에 배운 것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배운 게 이거란 말이에요. 허위 표시하고 비신의 표시 차고 사이강박을 해줄 때, 자, 부동산은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되지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부족하면 물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동사는 점유가, 부동산은 등기가, 권리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음을 표시하는 공시방법이라고 했죠. 다만 이제 앞 사람이 무권리자일 때는 뒤에는 어떻게 되지? 원래 부동산은 권리가 나올 수가 없다. 단 혹시 그렇게 해서 무효가 된 경우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때는 보호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 공부해 왔죠. 그렇다면 진짜로 대한민국 우리 법조문에 가면 부동산은 합의가 존재한다면, 즉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면 의사표시만으로는 물건이 변동하지 않고 부동산은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등기까지 마쳐야 소유권이 이전한다,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는 소유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의사표시만으로 변동하는 게 아니라 등기까지 해야만 변동한다는 법조문이 존재할까요? 그럼 이걸 찾아보니까 186조에 법률행위에야 물건 변동은 등기에야만 물건이 변동한다고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필수 요건이니까. 그럼 이 조문을 보고서 우리는 이제 진짜네.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사고 판단은 말만 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등기까지 해야만 물건이 변동한다는 법조문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졌던 이론이 타당하다는 걸 입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더라는 거죠. 자,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집을 하나 한 채를 갖고 사망을 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아들은 상속을 받나요? 그 상속받을 때는 등기를 넘겨야 소유자가 되나요? 아니면 죽은 아버지 명의로도 소유자가 됩니까? 그럼 죽은 아버지 명의로 둔 채로도 상속인은 저 주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초상집에서 이제 상복 입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나도 법 좀 배웠는데 가만히 있어봐.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오기 위해서는 합의도 있어야 되고 등기도 있어야 되죠. 맞나요? 아버지가 내한테 무슨 합의를 했지? 아버지가 내한테 부동산 넘긴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적사를 했으면 부동산 넘긴다는 소리를 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럼 소유권 안 넘어오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럼 이 아들은 아버지 잠시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 병원에 가서 들쳐가지고 지금 교통사고 나서 덮어놨죠. 들쳐가지고 잠시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된다. 말 갖다 대야 되겠죠. 말 된다 안 된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합의하고 등기 두 개 다 있어야 되고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도 없고 등기도 없는 그런데도 소유권은 넘어오나요? 그럼 이런 예외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이런 것이 대한민국 민법 조문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가니까 187조에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즉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은 우리 지난주에 법정이란 말 배웠죠. 법정이란 뜻은 법률의 규정으로 읽지 말고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느니라고 읽으라고 했죠. 그럼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건이 변동한다는 법조문이 존재하더란 거예요. 상속이라든지 경매라든지 공용징수라든지 또는 판결이라든지 이렇게. 그럼 이 우리 법조문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종합을 하기를 부동산이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에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합의도 있고 등기도 있어야 된다. 그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된다. 다만 차라리 두 개가 다 없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하나가 없던 소유권 하나가 생기는 것도 물권 변동이죠. 자,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물권 변동이죠. 갑에게서 을에게로 넘어가는 것도 변동이죠.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것도 변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글자를 붙여버리면 득실 변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물건의 득실 변경, 이 말은 취득과 상실과 변경이라는 글자의 뒷글자만 모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득실 변경이라고 부른다. 그럼 등기해야만 득실 변경한다. 또는 등기 없이도 득실 변경한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떤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는지, 어떤 물권 변동은 등기가 없어도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외울 게 아니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실이 A라는 사실이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고 물건을 하나 소멸시키게 하고 물건을 하나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물건이 변동한 거 맞나요? 그럼 그 변동을 시키게 된 원인인 A가 의사표시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위로 대입시키면 돼요. 그럼 위로 대입시키면 자동적으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해야 소유권 상실한다. 또 등기해야 지상권 이전한다. 이렇게 대입시키면 돼. 그 권리가 소유권이면 소유권, 그 권리가 전세권이면 전세권 집어였어. 그런데 만약에
이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게 된, 사라지게 된 계기인 A가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느껴지면 아래로 대입하면 되죠. 그럼 아래로 대입하면 등기 없이 전세권 소멸,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지상권 이전,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대입해 보자는 거. 자, 이거는 외우자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풀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비슷한가요? 이렇게 대입하는 게 병아리 감별. 병아리 감별기 있죠? 병아리 감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저도 달인할 때 봤는데 그 손으로 해요. 딴 게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딱 만지고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딱 만지고는 손놈 위로, 앞놈 아래로 이렇게 촥촥촥. 그 하루에 몇 개씩 하는 거 한 개당 얼마씩 받더라고요. 이게. 그 달인이 되면 하루에 한 20, 30만 원 벌어요. 그냥 하루에 한 7시간인가 일하고. 그게 달인인 거예요. 달인.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병아리 감별 해보자는 거예요. 자, A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을 하나 신축하면 지구상에 없던 건물 소유권 하나를 취득했나요? 취득하나요? 자, 소유권이라는 물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도 변동이죠. 그럼 물건 변동하게 된 계기는 신축이라는 행위 때문에 물건이 만들어졌죠. 신축 행위가 의사표시라면 위로 대입시키면 돼. 신축 행위가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느껴지면 아래로 대입하면 돼. 이제 우리 대입해보죠. 신축은 의사표시다 아니다. 신축은 의사표시가 아니죠. 밖에 가서 실험해보면 돼요. 공터에 가서. 공터에다 대고 의사표시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 한 채만 하면 집이 서나요? 자, 신축은 건축행위죠. 그럼 아래로 대입했죠. 그럼 이렇게 되나요?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 소유권은 보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됩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자, 신축한 건물을 팔 수 있나요? 그럼 팔게 되면 B는 소유권을 취득할 근거를 가지게 되죠. 그럼 물건 취득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매매였습니까? 매매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그럼 위로 가야 되겠네요. 그럼 위로 가면 대입을 쭉 시키면 등기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B는 A한테 집을 사고 잔금을 치고 가족들이 한 달 전부터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었다고 해서 소유자가 아니라 아직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소유권 취득 됩니까? 위로 대입했어. 그래서 들어가서 잔금 치고 살고 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등기하지 않으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 건물이 신축됐다가 멸실할 수 있죠. 그럼 화재로 불타버리면 소유권은 있습니까? 소멸합니까? 이제. 그럼 소유권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상태가 변한 거죠. 그럼 이 상태 변화의 원인이 멸실인데 화재로 인한 주택의 멸실이 의사표시라고 느껴지면 위로 대입하면 돼. 그게 아니라면 아래로 대입하면 돼. 자, 멸실은 의사표시다 아니다. 하나 물어보죠. 멸실이 뭡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데 법적으로. 사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 아, 사건. 자, 우리 설에도 뭐 화재 사건 몇 건 났다 하죠. 그 주택이 불타는 게 사건이에요. 그게 사회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원래 법적인 단어라. 사건이라는 단어가 원래 법률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럼 아래로 대입하면 주택 소유권이 주택의 화재로 멸실로 소멸할 때는 멸실 등기를 해야 소멸이다. 멸실 등기 없이도 소멸이다. 멸실 등기 없이 소멸. 이렇게 가면 돼.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없어도 되는지. 자, 이제 하나하나 대입하는 결과를. 자, 갑이 을한테 계약기간 2년으로 전세금 5억으로 우리 집에 와서 새를 살아라고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죠. 자, 합의가 필요하다 없다. 그럼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합의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 합의가 있어야 된다면 물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합의가 필요하다면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그럼 을은
전세금 5억을 지급하고 식구들이 벌써 짐 풀고 가서 자고 있다고 해서 전세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위로 갔으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전세권 취득한다. 되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살다가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존속기간이 만료했죠. 존속기간 만료되면 이제 이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전세권은 있는 거다 소멸한 거다. 그럼 전세권, 있던 전세권이라는 물건이 사라지는 것도 물건이 변동한 거죠. 그 원인은 계약기간 2년이 끝난 거죠. 계약기간 2년이 끝났다는 사실은 의사표시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세월이 지난 거죠. 그럼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그럼 아래로. 아래로 집어넣으면 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할 때는 전세권 말소 등기 없이도 전세권 소멸한다. 됩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중간에 생각이 나면 받아주고 생각이 안 나면 안 받아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여기 있으면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그 뭔 소리냐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게 제 습관이거든요. 계속. 그런데 질문을 하고 답을 들으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 계신 분이나 동영상을 들으면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답을 들었거든요, 여기서. 근데 동영상에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앉은 분도 지금 저게 그럼 위에 이렇게 맞다는 거야? 아래 이렇게 맞다는 거야? 눈치껏 잘 따라와요. 중간에 이제 답을 해주고 갈 때도 있고 생각이 나면. 자, 그럼 존속기간 만료했는데도 계속 집주인이 나가라는 소리가 없으면 어른 자동으로 한 번 더 살아도 됩니까? 그게 법정갱신이죠. 그럼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이 되면 어른 전세권이 한 번 더 만들어졌나요? 그럼 사라졌던 전세권이 한 번 더 만들어지는 것도 변동이죠. 그런데 의사표시에 의했습니까?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최고 쉬워. 왜? 법정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전부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그럼 자동으로 법정이 나오면 아래로 가면 되죠. 그럼 전세권의 법정갱신으로 전세권이 다시 성립할 때는 설정 등기를 새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설정 등기를 새로 할 필요 없이 전세권 성립할 수 있죠. 이렇게 떠나오면 됩니다. 자, 이제 시험에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나가는 소리가 없어서 법정갱신이 됐습니다. 그럼 갑은 을한테 그 다음날 와서 한 달 안에 방 빼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기존의 소유자와 이 전세권자가 충돌해버리면 이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등기 없이도 기존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갑이 집을 병한테 팔면 병은 새로운 소유자가 됐죠. 이 을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권 갖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가 필요 없다. 등기해야 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망친다. 다 공부해놓은 농사를 이렇게 망쳐버린다. 살짝 이렇게 꼬우면 시험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기존의 소유자를 상대로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지만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는 등기 없이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탁 놓으면 10명 중에 7명은 딸려와. 맞네 하면서. 지금 속에 뜨끔한 사람 많죠? 아니 새로운 소유자가 나왔든 말았든 을은 전세권자도 아니다. 원래는 등기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등기 없이도 물권자가 된 겁니까? 그럼 등기 없이도 일단 용의물권 취득했죠? 소유권과 용의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 그런데 왜 그 등기를 따져 이제? 그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등기가 필요한지 아닌지 따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없어도 됐죠? 그럼 우리가 배운 그대로 이제 싸움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장을 볼 때는 그렇지. 집주인도 바뀌었는데 그때는 등기해야지.
글자가 그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배운 게 그대로인데 나중에 법정지상권 가서도 그렇게 속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새로운 양수인을 상대로는 등기해야 된다.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속아. 시험장 가면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배운 그대로 가면 돼. 자, 가별한테 1억을 빌리고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죠. 이거 합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돈 빌려 써라, 돈 빌려줄게, 담보 갖고 와라, 담보 줄게. 합의가 있어야 됩니까? 위로 가야 됩니까? 아래로 가야 됩니까? 그럼 어른,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은행에서 계약서 적었다고 갑의 주택을 함부로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받아야 저당권 취득한다. 됩니까? 네. 갑이 중간에 1억을 갚았습니다. 돈을 갚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변제라고 합니다. 돈 갚았죠? 돈을 갚아버리면 저당권은 있나요? 소멸하나요? 자, 소멸도 변동인데 변제, 소멸의 원인이 변제죠. 돈을 갚아버리는 게 의사표시면 위로 가야 돼. 의사표시가 아니라면 아래로 가야 되죠. 돈 갚는 것은 의사표시다. 아니다. 의사표시 아닙니다. 그 자랄이 돼요. 잘할 수 없습니다. 이 돈을 갚는 변제는 아직은 설명 안 해줬는데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그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남한테 돈을 갚을 때는 돈 들고 가야 된다, 입 들고 가야 된다. 돈, 입만 들고 가면 안 돼. 반드시 돈 들고 가야 되죠. 그럼 손에서 돈을 건네주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사실행위가 필요한 거지 의사표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가서 돈 한다고 돈 준 게 아니라고. 그럼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그럼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은 말소 등기 해야 소멸이 아니라 아래로 갔으니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되나요? 이렇게. 자, 주어진 날짜까지 돈을 못 갚았습니다. 을이 갑이 은행을 찾아와서 을한테 3개월만 좀 여유를 주라. 3개월 내에 적금을 타서 줄게.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안 된다. 경매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이 물건이 그 3개월 안에 경락이 될 수도 있죠. 경락에 의해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전 소유자인 갑한테서 당신한테 이 집을 넘긴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갑은 봐달라 했지. 그럼 의사표시에 의하고 넘어왔나요? 소유권이 의하지 않고 넘어왔나요? 자,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그럼 부동산이 경락이 되면 경락이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나요? 네. 거기까지가 민법. 자, 민법은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없인지 따졌죠. 이제 더 따져볼까요? 이렇게. 그럼 도대체 경매 현장에서 금액을 잘 써넣어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당첨된 그때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건지 등기는 없어도 된다고 했으니, 아니면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의 결정을 기다려서 어느 누구도 이 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경락허가 결정이 난 그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지, 아니면 그 후에 내가 잔금을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맞는데 취득하는 날짜는 언제인지 궁금할 수 있죠. 이거는 민법이 아니라 강제집행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제집행법에 가니까 경락인은 경락을 받았다고 소유자가 아니고 경락대금을 완납해야 소유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민법과 강제집행법을 조합을 해버리면 부동산이 경락되면 경락인은 이전 등기 없이도 경락대금만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됩니까? 이렇게 조합된 거다. 민법에서는 등기가 없다는 것밖에 없어. 언제 취득하라는 말은 없어. 강제집행법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갑이 자기 땅을 선사해라서 그렇게
팔기 싫다고 하는데 국가가 도로 만든다고 수용해 갈 수 있나요? 그럼 의사표시에 이하고 넘어왔습니까? 소유권이 이하지 않고 넘어왔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넘어가는 거. 그럼 수용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이 넘어올 때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아래로 와야 되겠죠. 그럼 등기 없이도 국가는 소유권 취득. 여기까지가 민법이고, 그럼 수용만 했다고 소유권이 넘어오나? 그럼 도대체 소유권이 언제 넘어오지? 등기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럼 수용된 때인가? 갑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수용보상금을 수령을 안 받고 버틸 수도 있잖아. 도대체 이게 언제지? 그건 따져봐야 되겠죠. 따지러 가니까 수용에 관한 법에서는 협의 수용의 경우와 이의신청을 해서 재결날 때를 달리 취급하고 있죠. 그럼 그때 가서 보면 돼. 자, 민법에서는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이다. 등기 없이. 협의 수용을 하면 저끼리 정한 날짜에 소유권 넘어올 거고, 협의가 안 돼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결을 갔으면 그 토지보상금 수령한 것을 조건으로 넘어올 거고, 그렇게 이제 정해진다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배웠네요. 신축, 멸실, 매매, 교환, 전세권 취득, 법정갱신,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변제, 하나하나 해봤죠? 자, 상속했나요? 아까? 경매했나요? 수용했나요? 자, 이제 판결 한번 보자. 자, 대한민국의 민사 판결은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다. 민법상의 판결은 요 세 개밖에 없어요. 판결이 종류가. 그럼 돈 갚아라. 소송 가서 이기니까 판사님은 값은 빨리 을에게 돈을 며칠까지 갖다 주라. 이렇게 판결 날 거고, 집 넘기라고 해서 소송 가면 내가 승소하면 값은 빨리 언제까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라. 이렇게 나겠죠. 그럼 어쨌든 내가 승소하기만 승소하면 결론은 뭐 해주랍니까? 그럼 이행하라죠. 이행해 주라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민사 판결에 여러분이 판결 법정에서 가서 소송한다는 건 전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려고 소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다고.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닮은 데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들어간 거예요. 법정에서 유전자감식을 해보니까 불일치 판결이 났어요. 그럼 내가 승소할 수 있죠. 그럼 판사님은 갑과 을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둘이는 부자지간이 아닌 겁니다. 이제. 자, 확인한다고 나지 뭐 해주라고 난 게 아니죠. 부당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들어가서 승소하면 부당해고임을 확인한다.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들어가서 승소하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마지막 것이 확인한다고 맺어지는 판결이 확인 판결. 우리가 소송 갈 때 한 9% 정도는 이런 판결이라. 그 나머지 1%는 뭐냐면,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우리 등기 청구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어른 소유자입니까? 예? 등기 청구하면 소유자입니까? 등기 받아야 소유자입니까? 그럼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지가 원하는 게 달성되진 않아요. 다시 두 번째 등기라는 행위가 넘어와야 돼. 그럼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뭐가 확 변한 건 없죠.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계약을 사기당했다고 취소해버리면 유효였던 계약이 무효로 되나요? 그럼 확 변했다 안 변했다? 취소권 행사하고 나니까 확 변했죠. 그럼 이 취소권은 없던 관계를 만들어내거나 있던 관계를 사라지게 할 정도로 상태가 변해버리죠. 그 전후를 비교해보면. 이런 걸 우리는 형성판결, 형성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판결에서 그걸 보면 이렇게 된다. 자, 그 이혼을 하려고 갔는데 협의가 안 되면 재판 갑니까? 판사님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둘이는 부부입니까?
그럼 법률상 서로 간에 권리 의무 있다 없다? 판결 나면. 그럼 판결 하나에 의해서 방금 1분 전하고 1분 후가 달라졌죠. 1분 전까지만 해도 둘이는 법률상 권리 의무가 있다가 지금은 서로 간에 남남이 돼버렸죠. 아무 것도 없이 판결 딱 하나만 가지고 상태가 확 변했죠. 저런 판결을 형성 판결 이렇게 부른다. 근데 형성 판결이 시험에 이혼이 나올 수가 없죠. 이혼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이혼도 한번 배워볼래요? 따로 그 이혼 그다음에 친족, 입양 이런 거 재미는 있어 사실. 근데 재미는 있는데 시험이야. 자, 이런 형성 판결의 가장 우리 대표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세 명이서 3분의 1씩 이 땅의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다가 세월 지나서 땅을 쪼갤 수 있죠. 협의가 안 되면 재판 가야 돼요. 협의가 잘 안 돼.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도로가 나고 나면 서로 불만이 많아. 그래서 재판상 공유물 분할 판결이 딱 들어가서 판사님이 이렇게 분할해라고 판결을 딱 내버리면 이제 분할 등기를 마쳐야만 갑은 이 부분의 소유자가 된 겁니까? 판결 나면 된 겁니까? 그럼 판결 나면 됐다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전체의 3분의 1 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의 소유자가 되어버렸죠. 판결에 의해서. 그럼 등기하고 소유권이 변동된 겁니까? 등기 없이 변동된 겁니까? 그럼 이렇게 등기 없이 물건이 변동하는 판결을 형성 판결. 오직 형성 판결만이 되지.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승소했다고 해서 권리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제2의 동작이 더 필요해. 토지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 받아야 소유자라. 근데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가능하죠.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런데 만약에 공유물 분할 판결 받으러 가서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한두 번. 우리 지금 재판하듯이. 헌법재판에도 자꾸 정인 신청 받고 변론하죠. 그럼 불러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끼리 땅 가지고 원수되지 말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하시죠. 이렇게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정이 되면 판결까지 안 가도 되죠. 조정이 안 되면 이제 판결 가는 거고. 그럼 서로 간에 삼형제가 화해를 해서 판사님 앞에서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조정에 의해서 땅이 나눠질 수도 있죠. 조정은 협의다 이다. 이건 의사표시다 이다. 그럼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그럼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이다. 등기해야. 이렇게 이게 작년 문제라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두 사람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난 게 아니니까 밑으로 간 게 맞는데 조정은 협상이니까 의사표시잖아요. 그럼 위로 가야 되죠. 이게 작년 시험 문제라. 이걸 이렇게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가지고 풀어야 돼. 그런데 작년에 그걸 시험장에서 이걸 풀 수 있냔 말이에요. 잘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치기 바로 딱 그 2주일 전인가 일주일 전에 해줬잖아요. 조정하고 판결하고 조심하라고 해줬잖아요. 그럼 안 틀릴 줄 알았지 나는. 일주일 전에 해줬는데 그래도 틀린 사람은 할 수 없고.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이행 판결은 판결 받는다고 소유자다 등기해야 된다. 그럼 뭐요? 자, 잔금 다 박아다 놓고 왜 등기 이전 해줄 날짜에 등기도 안 해주냐?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갑이 안 해주면 소송할 수 있나요? 승소했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님은 갑은 빨리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라고 판결 났겠죠. 자, 왜 을은 갑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했을까요? 바로 등기소에 가지 그냥 등기를 하러 매매한 계약서는 있으니까 계약서 있고 잔금 준 흔적 있죠. 그럼 등기소에 바로 가지 왜 소송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니까.
혼자 간다고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니까. 매도인 매수인 양쪽이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데 매도인이 협조를 안 하니까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소송을 승소했는데 판결이 빨리 갑은 을한테 등기해 주라고 났죠. 을이 소유자입니까? 등기 받아야 됩니까? 등기 받아야 되는데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그럼 갑이 또 협조 안 하면, 갑이 이번에도 협조를 안 하면 을은 소송을 하나만 하였죠. 그래서 이행 판결을 받는 목적은, 자, 판결 받는다고 소유자다, 등기해야 소유자다. 등기해야 소유자죠. 다만 이제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는 갑도움 없이 혼자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 가서 이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법원은 소를 받아주는 수소법원과 집행하는 법원이 다른 곳이란 말이에요. 나는 소송은 여기서 했지만 집행은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원에 딱 가면 법원하고 집행하는 데가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원 갈 사람은 이쪽, 등기소 갈 사람은 이쪽, 이렇게 다른 데 가라고 화살표가 달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법원이 구조가 이원합니다. 그럼 등기소장은 이전 등기를 하러 오는 사람은 둘이 와야 된다, 혼자 와야 된다. 그런데 혼자 오면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나는 혼자 와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등기소장한테 설득을 시키려면 무기가 필요합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승소 판결문이랍니다. 그럼 그 승소 판결문을 들고 가면 원래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서 소송해서 난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주라. 이렇게 단독으로 와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행 판결을 받는 목적은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성 판결을 받으면 등기 없이 바로 넘어오죠. 자, 그렇게 한다. 자, 이제는 이렇게 보자. 자, 소유자 누구다? 아니, 갑과 을이 매매를 하고 아직도 그림에 익숙하지 않나요? 사기를 당했든 말았든 등기는 넘어왔죠? 그럼 매매도 있고 등기도 있죠? 소유자는? 그런데 갑이 나중에 이 계약을 취소를 하거나 또는 사기가 아니라면 잔금 안 준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럼 매매는 사라지고 등기만 남았죠? 소유자 누구다? 두 개 중에 하나 없어지면 소유자 누구다? 물권 변동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자, 소유권 복귀했죠? 등기 누가 앞에 돼 있나요? 그럼 소유권이 을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물권 변동이잖아요. 물권 변동하는데 등기하고 변동했다, 등기 없이 변동했다. 그럼 위로 간 겁니까? 아래로 간 겁니까? 자,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복귀한다. 되나요? 자, 186조로 간 거다, 187조로 간 거다. 187조로 간 거죠? 다시 가볼게요. 야, 이 취소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의사표시예요. 취소권 행사. 취소하겠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취소의 의사표시죠. 해제 의사표시죠. 그럼 위로 가야 된다, 아래로 가야 된다. 근데 우리 아래로 갔잖아.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 교수님들은 취소권은 의사표시니까, 해제권은 의사표시니까 등기해야만 소유권 복귀한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나 해제는 의사표시인 동시에 형성권이란 말이에요. 자, 아까 청구권은 두 번째 동작이 필요하죠. 형성권은 말을 내뱉으면 효과가 나와야 됩니까? 그럼 등기라는 두 번째 동작의 필요가 없어야 돼. 말만 내뱉어버리면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판례는 취소라는 이 해제라는 이 논점에 대해서 의사표시에 중심을 둔다, 형성권에 중심을 둔다. 학설은요, 의사표시. 우리는 판례 위로 가야 되겠죠. 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말소 등기 해야 소유권 복귀한다, 말소 등기 없이 복귀한다? 등기 없이 복귀. 그러나 교수님들은 아직까지도 등기해야 복귀한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와 학설이 달리 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판례 위주로 가지만 우리. 자, 이제 하나 해결됐죠. 남의 땅을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내 땅이 되기도 하나요? 갑이 오래 갖고 있으면 당신 준다고 합의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둔 약속에 의하면 위로 가야 된다, 아래로 가야 된다?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럼 아래로 가야 되죠. 그럼 등기 없이가 돼야 되죠. 그런데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 공식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또 하나의 예외가 된 거죠. 그럼 취득시효에 의한 물권 변동은 20년간 남의 땅을 자주 점유하는 자에게 생기는 이 점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 없이다? 등기해야 취득하지만 의사표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도 불구하고 등기해야 됩니까? 이건 또 하나의 예외. 이거는 왜 등기해야 될까요? 의사표시도 아닌데. 그런 걸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몰라요, 저도. 245조 가니까 조문에 등기하래. 그래서 등기해야 돼요. 학설이 무슨, 이론이 무슨, 공식이 무슨 문제가 있어 법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 군대에서 나이가 먼저입니까? 먼저 입대한 자가 먼저입니까? 그럼 위에서 상사가 까라면 까야지. 뭔 말이 많아. 못만 주고 박으라고 하면 박아야지. 망치는 물으면 맞아 죽어. 그냥 못 주고 박으라면 박아야지. 뭐. 그래서 계급이 깡패고 법이 깡패입니다. 그래서 법치국가에서는 법으로 해결하는 거라. 법으로. 기도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법으로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기도하고 앉아있잖아요. 그것도 변호사가. 법을 전공한 변호사가 기도하고 앉아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찾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자, 그래서 이제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에 보통 남자 군대 몇 살쯤 갑니까? 21 보통 이언절이죠. 저 26살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대학원까지 가고 대학원 졸업했는데도 합격이 안 되니까 영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그래도 안심 푹 놓고 있었던 게 늦게 가도 된다. 왜? 석사장교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원 졸업이 별로 없으니까 대학원 졸업하면 장교로 가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안심 푹 놓고 대학원 졸업했는데 저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저 제도는 폐지되고 영장은 나온 거예요. 일반 사병으로 간 거예요. 강원도로. 근데 부산에 살다가 강원도 가면요 눈이 푹푹 쌓이는 걸 평생 처음 봤거든요. 너무 즐거워. 그래서 웃다가 야 맞은 거 말도 못하네. 21살짜리한테 한번 맞아봐요. 5살 어린애한테 워커팔로 툭툭 까이면서 눈이 많이 와서 좋겠다 하면서 까여봐. 진짜 탈영하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나 후방으로 빼주든지 어떻게 면제를 시켜주든지 방법을 좀 찾아봐라. 우리 집은 백도 없냐. 아버지가 참 찾아볼게. 그냥 조용히 좀 있으라 하길래 아버지 찾아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뭐. 연락은 안 오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폭발할까 한번 확 뒤집어 놓을까. 맞아 죽을 때 죽더라도. 영창 갈 각오하고 선배고 뭐고 한번 갈아엎고 영창 한번 갔다 와. 딱 그 생각하고 있는데 보초를 같이 딱 선 애가 우리 부대에서 갈지마오예요. 갈볼 사람이 없어. 얼마나 성격이 별나고 상병인데. 그래가 고참들도 슬슬 피해간 애가 있어. 그 얘하고 같이 보조 서는데 니 부상이네 말투가. 예, 나도 부상인데 니 학교 어디 나왔어? 고등학교. 지는 그 말을 묻지 않았어야 돼.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딱 이야기하자마자 애가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죠. 그래서 동아줄 찾아간 거죠. 몇 기시죠? 바로 대놓고 몇 기시죠 하니까 제가요 8기인데요. 그래 내 4기인데. 그걸로 팔자 폈죠. 성질이 별론데 다 막아주는데 뭐. 보초를 가면 상병은 자야 돼요. 옆에 있는 일병은 밤새도록 보초 써야 되고. 근데 나는 걔하고 가면 내가 자. 뛰는 보초 쓰고. 나 제대 3개월밖에 안 하는데 내가 꼭 선배 따라가야 돼요. 네가 내 따라가야 내가 자지. 따라와. 제대할 때까지는 편했다고. 걔 제대하니까 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아직도 불편하냐 하길래 편합니다 지금. 이제 나 고참이거든. 이제 고참 되던데 뭐. 그래서 사람이 죽으라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원래 그 고등학교 동문이 제일 세거든요. 대학 어디 같은 대학 나왔다는 별로 취급 안 하지만 어떤 고등학교 같이 나왔다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학교 남자들 생활하면.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잔 말이에요. 상속은 등기해야 소유자다, 등기 없이 소유자다. 근데 어리 상속받은 집을 팔아먹을 때는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건 처분 시에는 등기를 요한다는 법조문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처분 시에는 등기를 요한다는 이 법조문이 없다면, 삭제가 된다면 어리 병한테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된다, 필요 없다. 보자. 상속은 의사표시다. 그럼 위로 보냅니까? 아래로 보냅니까? 아래로 보냈으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했죠. 처분은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의사표시다. 이거 어디로 보냅니까? 그럼 등기해야 되죠. 그럼 우리 공식대로 하면 어차피 이 처분 시에는 등기를 요한다는 조문이 있으나 없으나 결론이 같아요. 의사표시니까 등기해야 되고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등기가 필요 없고 그대로 공식대로 되죠. 그럼 이 법조문은 삭제가 되든 삭제가 되지 않든 결론에 차이가 있다 없다. 그럼 이런 조문이 법조문이 존재함으로써 조문이 있으면 O가 되고 없으면 X가 되고 이렇게 결론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조문이 있으나 없으나 결론이 같나요? 이런 조문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확인사살. 확인사살 하지 마시고 확인조항 이렇게 씁니다. 확인조항이라고 쓰고 확인사살로 읽는다 이렇게 이제. 확인사살이죠. 이렇게. 자, 여기가 한 문제. 우리 이제 현금 한 문제 끝내놨습니다. 자, 199페이지에 이 최고 밑에 줄 쳐져 있나요? 넘깁니다. 2번 물건행위의 독자성하고 무인성 보지 마라고 했죠? 보지 마라고 한 것까지 돼 있나요? 2번 보지 마세요. 독자성, 무인성, 유인성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자, 201페이지에 최고위에 186조의 법률행위와 물건 변동. 자,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건의 복귀. 자, 채권행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채권행위 우리 제일 많이 한 거. 계약. 계약이죠. 실효됐다. 효력이 사라졌다죠. 그럼 어떻게 하면 효력이 사라지던가요?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그 말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1번을 바꿔놓고 읽으면 계약이 취소되면 등기해야 복귀한다, 등기 없이 복귀한다. 등기 없이 아까 했나요? 그럼 넷째 줄 끝에 별도의 등기 절차 없이도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 있나요? 예, 핵심. 자, 이번에 재단법인 설립 있죠? 하지 마세요. 자, 소멸시효는 한번 물어볼까요? 소멸시효는 일정 세월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소멸시효의 권리는 몇 개 없잖아요. 소멸시효의 권리는 권리라고는 딸랑 가르쳐 준 게 채권, 무채재산권 할 필요 없고 용의물권이죠. 그럼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고 해놨잖아요 지금.
소멸시효 걸리죠. 그럼 이 용의물권은 20년이니까 2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겠죠. 소멸시효 완성은 의사표시일까요? 세월이 지난 겁니까? 그럼 의사표시가 아니라면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이다? 등기 없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하나 외우지 마시고 이제 이게 의사표시 아니야? 의사표시라면 등기해야가 와야 되고 의사표시가 아니라면 등기 없이가 와야 되고 이렇게. 모르는 게 나와도 겁내지 마시고. 자, 시효로 인한 취득 시효로 인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민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 물건의 시효 취득은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깁니다. 202페이지 3번 중간에 줄 쳐져 있나요? 예, 딱 줄 쳐져 있는 거 있죠? 자, 그만큼이 중요하고. 줄 안 쳐져 있나요? 그럴 리가. 자, 자, 여기에 우리 이중매매 할 때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 없어서 비록 10년이 지났지만 소멸시효에 걸려야 될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배운 적 있나요? 이중매매 배웠잖아요. 그거 할 때 이게 있는데. 그럼 예컨대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B가 A에 대해서 갖는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인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성질도 채권인데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니까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다만 매수인 B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비록 10년 이상을 등기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 자신의 권리를 방치했거나 잠자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거 이중매매 할 때 강의해 준 건 기억나나요? 예, 그만큼 줄 치라고 이제. 그게 있다. 222페이지. 최고위의 187조. 상속이나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있죠? 자, 구체적인 개별 검토에 가니까 상속 있나요? 상속 저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그냥 딱 한 줄로 상속은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이다. 끝. 딱 그만큼 합니다. 뭘 쓸데없이 밑에 포괄유정, 해서 합병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시험 나와도 그거 없이도 답 찾아요. 자, 공용징수 아까 수용 생각하시면 되죠. 수용은 등기 없이 소유권 이전하죠. 다만 여기는 조금 깊게 알고 싶으면 토지 수용에는 협의 수용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결심을 하는 재결로 성립하는데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물론 등기는 필요 없지만 협의 수용의 경우에는 협의에서 정한 날짜에 소유권 넘어가는 거고 등기 없이, 재결의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그것만 딱 구별해 놓든지 혹시나 불안하면. 자, 판결에서 두째 줄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오직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 있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넷째 줄 공유부동산에 관해서 공유자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하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구체적인 예라고 되어 있죠.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그 밑에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그 조정하고 판결은 다르죠. 자, 이 조정이 작년에 공인중개사 민법 체계에 실려 있었을까요? 기본서에. 작년에 시험 났잖아요. 그럼 시험 치기 전에 이게 실려 있었을까요?
국내 공인중개사 민법 기본서 어느 학원에 기본서와 관계없이 실린 적이 없어요. 이 새로운 책에만 실려 있었어, 작년에. 근데 작년에 이렇게 색깔이 다르지가 않았어요. 작년에는 그냥 묻어갔거든요. 시험 놓으니까 이제 색깔이 달라졌죠. 그럼 다른 학원 기본서는 없던 게 이제 만들어졌겠죠. 뭔 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작년에 시험 놓은 게 다 책에 있네, 있어. 근데 올해 시험 치고 나면 시험에 없는 게 또 나오네, 이렇게 돼. 내년에 책에는 또 실려 있어. 그게 항상 지나가고 나면 실리는 거지, 그 책을 그 다음에 배우게 되면 다 있어요, 원래. 그래서 책이 없는 게 한두 개씩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학계로는 그런 게 더 많습니다. 민법은 드물지만 학계로는 항상 그 해 시험에 없는 게 3-4개는 나와. 그래도 이제 전체가 쉬워서 그 3-4개를 배우지 않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점수를 받으면 무척하는 거고, 시험이 어려워서 그 3-4개 중에 1개가 내 발목을 탁 잡으면 학계론 교수 잠도 못 자, 기가 간지러워서. 밑에 3번. 불쌍한 과목입니다, 학계론은. 학계론 교수가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배운 학계론 교수가 최고다라는 소리 들으려면 학계론이 쉬워야 돼. 그 방법 말고는 없어. 근데 민법은 쉽든 없든 상관이 없어. 어차피 민법은 다 배웠다고 생각하거든. 민법이 시험에 안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오면 내 탓이라고, 학계론이 시험에 안 나오면 강사 탓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끝나보면 알아요. 3번.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은 187조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형성 판결만이라고 했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경매, 등기 없이죠. 경락대금, 완납한때. 자, 이제 물건 변동을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않는 경우 딱 보시면, 자, 등기를 요하는 경우 보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죠. 자, 점유 취득 시효 등기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봐요. 1. A. 상속 있나요? B. 공용징수, 형성 판결, 경매. 자, C. 신축, 의사표시 아니죠? D. E. F. 법정 들어왔죠? 법정이란 글자 들어오면 등기 없이죠? G. 존속기간 만료 왔죠? H. 피담보 채권 소멸 왔죠? I. 법정 왔죠? J. 혼동, 이거 하나 안 배운 거고 딸랑. 소멸시효 조금 전에 했죠? L. 무효취소 해제, 등기 없이 했죠? 합의해제도 해제. N은 할 필요 없고 O. 법정. 안 배운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배운 거잖아요. 저하고 같이 한 번씩은 다 거쳤죠? 그거라고 지금 끼해야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이 한 문제가 이렇게 풉니다. 자, 한 문제 풀고 좀 쉽니다. 242페이지. 해마다 한 문제가 나왔고 빠짐도 없는데 왜 하필 13년 전 걸 실어놨을까요? 작년 거 실어주지. 7번. 242페이지에 14회 기출 문제 있죠? 14회를 왜 신었지? 이 14회 기출 문제를,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때 제가 땄거든요. 14회 때. 14회 때 중개사 땄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강의를, 이때 처음 했거든요, 강의. 14회 때. 강의 첫 회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아니, 교수님은 땄나요? 안 땄는데. 그럼 저하고 올해 같이 따라가면 안 되나요? 그러지 뭐. 그래서 같이 원서 넣었다가 같이 딴 거예요. 자, 7번. 그래서 이제 땄는데, 그때 같이 넣은 강사들 많아. 근데 민법 강의에 민법을 전공 안 하면 다른 과목이 약해서 안 돼. 다른 과목이 약해서 한 과목은 잘하지만 다른 과목을 못 하잖아요. 근데 민법을 하면 자동적으로 등기법이 되거든요. 할 필요 없고. 공법도 1년 강의했으니까 저는 공법도 안 해도 되고. 민법 할 필요 없고. 사업시험 공부 그렇게 오래 했는데, 경제학을 얼마나 했는데, 학계론에 2분의 1은 어차피 안 해도 점수 나오고. 그럼 50점 받으면 돼. 40점 받아도 되고. 민법에서 무조건 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은 뭐 강의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등기부는 원래 전공이고 원래 법무사인데 전공이 뭐 그러니까 현직은 아닙니다. 개업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잘 필요가 없고 세법은 몰라. 찍으면 되지 뭐. 공부 아예 안 했고 중개업법 공부했지 뭐. 딱 2주 동안 10월 달에 특강 다 끝내고 딱 남은 2주에 중개업법 공부하고 딱 현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이야기가 맞아주고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또 갔는데 민법 1차는 걱정 안 하죠. 민법하고 학개론이니까 뭔 걱정을 해요. 그래서 끝. 2차에서 공법 끝. 무조건 90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중개업법 2주나 했는데 뭐 점수 안 나올까? 그래서 해보니까 야, 한 87.5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77.5가 나오더라고요. 그 글자 함정에 4개나 쏘은 거예요. 네, 직접. 그리고 이제 공시법 등기법 25개 중에 14개가 등기법이고 11개가 세법이란, 지적법. 그 다음에 15개가 그 당시 세법이란 말이에요. 지적법 11개 중에 5개밖에 안 맞더라고. 공부 안 했는데 뭐 14개 다 맞춰지 등기법은 다 맞죠. 그래서 15개, 19개. 세법 15개 중에서 1개 맞췄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걸 찍어도 1개밖에 안 맞았어요. 딱 20개 맞췄다고.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합격을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와, 세법 매길 때는 끔찍하더만. 세법을 먼저 매겼으면 나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공시법하고 먼저 매겼기 때문에 일단 19개를 맞춰놓고 가니까 아이고, 틀리든가 말든가 그렇게 했는데 아찔아찔했죠. 자, 7번. 제가 매긴 것도 아니고 수강생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매겼거든요. 자, 기억. 또 민법도 1개 틀리는 바람에 민법을 왜 틀리나요? 글쎄 말이야. 민법을 1개 틀렸어. 사실 이거 실수했나요? 하길래 아니 모르겠더라고. 모르겠더라고.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 틀렸어. 민법을 1개. 그래서 몰랐는데 그 7개월 지나서 그 다음에 7월쯤 되니까 문제 잘못됐다고 올라왔죠. 문제 자체가 잘못된. 아예 몰랐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7번. 기억에 정려계약의 취소로 인한 계약 취소는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이다. 그럼 기억은 들어와서는 안 되죠.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 니은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소유권 기속. 괜히 읽었죠? 뭔지 모르겠어. 빨리 통과. 네가 몰라. 네가 계약은 의사표시입니까? 등기해야. 그럼 디귿은 들어와야 되니까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겠죠? 그 다음에 리얼하고 미음 2개 중에 하나 보면 되니까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기속. 등기 없이죠? 답은 3번. 시험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배웠던 칠판 요거 딱 하면 그냥 한 문제는 나와요. 요게 물권편. 쉬었다가 등기 보러 갑니다.